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금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등락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큰 그림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금융 자산을 넘어 미래 AI 시대의 에너지 패권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퍼즐, 과연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잠시 1년 전 2024년 7월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사건, 바로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 비축 물량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죠. 그전까지 미국 정부에게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서 경매로 팔아치우는 처분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전략적 비축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비트코인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석유나 금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지켜야 할 자산으로 인정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선거용 멘트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2025년 그 약속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인 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를 말이죠.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왜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이 태어난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탐욕으로 무너졌을 때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 복사였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 부실한 은행들을 살려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돈이 흔해지면서 내 지갑 속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지켜보던 한 익명의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정부나 은행을 믿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작동하는 화폐를 만들겠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장부에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재무장관이라는 당시 신문 기사 제목을 박제해버립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누군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도록 2100만 개로 수량을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2008년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었던 미국이 이제는 그 반작용으로 태어난 비트코인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아주 천재적인 장치를 하나 심어뒀습니다. 바로 4년마다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입니다. 쉽게 말해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4년마다 금이 나오는 속도가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갑자기 줄어든다?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 4년 주기에 맞춰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거품이다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비트코인은 그때마다 보란듯이 전고점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인터넷 장난감 취급했죠. 그 다음은 경계였습니다. 범죄에 쓰인다며 규제하고 억누르려 했죠. 하지만 2020년 이후 월가의 거물들이 뛰어들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자 미국은 깨닫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결국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합니다.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비트코인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무시와 경계를 지나 이제는 적극적인 수용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죠.
16년 동안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비트코인은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낸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신호탄이었다면 실제 폭격은 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상원 의원이라 불리는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입니다. 미국 연준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그 차액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들인다. 그리고 최소 20년 동안은 절대 팔지 않는다. 비트코인 100만 개면 전체 발행량의 약 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21세기판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이 프랑스에게 헐값에 거대한 땅을 사들여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지금 비트코인을 선점해서 미국의 만성적인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달러를 더 찍어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한 자산을 미리 확보해 빚을 갚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그리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의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미국이 비트코인을 샀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 수사로 압수해서 가지고 있던 약 20만 개, 우리 돈 20조 원어치를 국가준비금으로 묶어버린 거죠.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고래가 매도 버튼을 뽑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새로 100만 개를 사들이자는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코인을 사는 게 맞냐는 반대파와 지금 안 사면 중국에 뺏긴다는 찬성파가 맞붙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큰 슈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이 바로 비트코인 역사의 이막이 열리는 날이 될 테니까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챙기기 시작한 건 미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나요?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당시 IMF와 세계은행은 경제 망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엘살바도르는 매일 1비트코인씩 꾸준히 사모으며 6,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국고에 채웠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빈국이 이제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흑자를 내며 국가 신용등급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매입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은둔의 왕국, 부탄을 아시나요? 인구 80만의 이 작은 나라는 히말라야의 풍부한 수력 에너지를 이용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습니다. 관광 수입보다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니 말 그대로 디지털 금광을 캔 셈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매수로, 부탄은 채굴로 강대국들보다 먼저 미래의 부를 선점한 것이죠. 미국이 조급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자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취해 방심하는 사이 변방의 작은 나라들조차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인정하고 선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일부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전략적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마냥 의회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직접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바로 채굴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외쳤습니다. 남은 비트코인은 전부 미국 땅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채굴하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에너지 패권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은 약 150테라와트시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 같은 한 국가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심지어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쓰는 전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에너지 괴물인 셈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기술, AI도 엄청난 전기를 먹죠?
미국은 이 두 괴물 같은 에너지 소비처인 AI와 비트코인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려는 겁니다. 이 괴물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실제 현장인 텍사스를 볼까요? 이곳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전력망이 자주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채굴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사로 등판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기가 부족한 비상시에 채굴 기업들이 디지털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장은 기계를 끄는데 한참 걸리지만 채굴기는 스위치만 내리면 1초 만에 국가 단위급 전력 소비를 멈출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거대 채굴 기업 라이엇 플랫폼은 전력난이 오면 기계를 꺼서 일반 가정에 전기를 양보합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을 받죠. 비트코인을 캐는 수익보다 전기를 아껴서 번 돈이 더 많은 달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기업은 비트코인 채굴장을 최신 AI 데이터 센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AI 센터를 짓는데 보통 4년이 걸리지만 채굴장은 이미 발전소급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미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고 그 기반 위에 AI 패권까지 얹으려는 겁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는 채굴기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에너지 전략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 거대한 베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만약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시대의 기축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추종도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제도와 시각이 혹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유연하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할 것인가?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릴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지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재 경제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